안녕하십니까, 원투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무에타이하고 킥복싱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에타이하고 킥복싱의 차이를 킥복싱은 무릎이나 팔꿈치를 쓰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운동을 했었던 약 한 25, 6년 전 그때 당시만 해도 킥복싱 시합에서도 무릎과 팔꿈치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시합에서는 팔꿈치로 등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했습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지하는 심판이 없었습니다. 무릎으로 얼굴을 찬다거나 팔꿈치로 등을 내려 찍는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무에타이하고 킥복싱의 차이를, 무에타이는 무릎하고 팔꿈치를 사용 가능하지만 킥복싱은 무릎이나 팔꿈치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느냐? 예전에 K1에 한창 인기가 많을 때 지금도 유명한 뻐카오라는 선수를 견제하기 위해서 무릎 차기까지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K1이 처음 시작될 때는 팔꿈치 공격이 없는 주먹과 무릎, 발차기만 가능한 그러한 격투기였습니다. 입식 격투기죠, 요즘 말로. 그런데 뻐카오라는 선수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무릎 차기도 2번으로 제한하고 팔꿈치 공격은 원래부터 금지였었고,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킥복싱은 팔꿈치나 무릎을 잘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초창기 킥복싱 무릎, 팔꿈치 다 썼습니다. K1 룰로 바뀌고 나서 좋았던 거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빰! 붙어서 무릎으로 공격하는 게 잘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배제되다 보니까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킥복싱에서 무릎 팔꿈을 쓰지 않는다는 게 정설처럼 돼버렸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꼭 그런 거 아니에요. 킥복싱 시합에서도 무릎 팔꿈을 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무릎을 마음껏 쓰거나 그리고 팔꿈치를 쓰면서까지 격투기 시합 많지 않습니다. MMA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입식 격투기 쪽 무에타이나 킥복싱에서 말은 무에타이라고 하는데 무릎이나 팔꿈치를 무제한으로 실제 태국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경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부상 때문이죠. 무릎이나 팔꿈치로 맞으면 상당히 크게 부상이 됩니다. 과연 이렇게 제한을 하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 그게 맞는데, 그렇다고 하면 태국에서는 지금도 무에타이 시합에서 무릎이나 팔꿈치를 많이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일본도 K1 이후로 무릎이나 팔꿈치를 쓰는 대회들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아직도 무릎이나 팔꿈치를 진짜 오리지널 낭무아이들, 그러니까 무에타이 하는 태국 선수들처럼 그렇게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합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무에타이 시합이라는 데도 거의 팔꿈치는 쓰지 않는 일본 K1 에서 만들어진 룰로 시합을 운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쉽죠. 어떻게 보면 선수 안전도 안전이지만 구덩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격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역사가 계속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킥복싱은 무릎 팔꿈치 안 쓰는 무에타이 이런 식의 당연해져 버립니다. 문제죠. 아무튼 무에타이하고 킥복싱의 차이는 주먹 공격의 그다음에 스타일 이런 것들이 좀 다르지 큰 차이를 두자면 리듬 정도입니다. 무에타이의 리듬, 킥복싱의 리듬은 보기가 다릅니다. 리듬에 따라서 움직임도 달라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킥복싱은 무에타이에서 쓰는 무릎 팔꿈치를 사용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는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식이 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도 오리지널 무에타이 시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우리나라 무술 아쉽습니다. 무에타이 킥복싱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원투관은 여러분들께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투관장이었습니다.